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대단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6월 말까지 해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FSD의 언슈퍼바이즈 부분을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두 번째 가장 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자율주행의 공개적으로 연방 정부의 테스트의 통과. 이것의 도미노 이펙트는 정말로 거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또한 대단히 급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데이터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오늘은요, 트럼프 취임으로 주목받는 테슬라와 AI 관련 이야기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강정수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수입니다. 책 쓰고 연구 활동도 하고 있고 대학 강의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또 AI 관련 스타트업도 창업을 해서 AI 관련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 저희가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1월에 발표했던 실적이 좀 네.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네네. 근데 또 6월에 뭐 자율주행 택시를 출시할 거다 이런 발표를 해서 주가는 오히려 좀 상승을 했단 말이죠. 뭐 1월 실적을 좀 분석해 주시고 6월 자율주행 택시 출시 실현 가능성 한번 짚어주세요. 시장의 컨센서스도 테슬라에 대한 실적도 낮았지만 그 컨센서스보다 더 낮은 실적을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자마자는 애프터마켓에서 대단히 테슬라 주가가 내려갔다가 컨퍼런스 콜, 일론 머스크와 CFO가 나와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동안 매 컨퍼런스 콜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주식시장을 지켜봤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수치에도 주가가 올라간 것. 그러니까 매번 컨퍼런스 콜 이후에는 주가가 항상 떨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정말 소액 투자인데 항상 소액 투자 때도 주가 컨퍼런스 콜이 끝나면 항상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 이번에는 못 샀어요.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또 연휴기 때문에 달러를 못 마련한 것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우선 실망스러웠던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발생했느냐 보면 4분기 때 쉽게 얘기해서 모델 Y에 대한 페이스리프트가 생기면서 모델 Y의 재고 정리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CF가 그 얘기를 했죠. 재고 관리를 했다. 이미 소비자들도 알고 있어요.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 수요가 발생하죠. 가능하면은 이 기자님도 이왕 살 건데 새로운 신차 사지 뭐 한 5, 6개월 기다렸다가 이 집 다음으로 비싼 차 이게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뭐 오늘 내일 사 그렇게 급하게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사냐면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리스에 뭐 이자율 0%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밀어내기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판매 가격이 내려가죠. 요번에도 4분기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테슬라가 차량당 평균 생산 비용을 낮췄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매 분기마다 낮추고 있다는.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낮췄는데 전체 판매 가격은 왕창 낮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니까 비용을 빼면은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이익률이잖아요. 그로스 마진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주가가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친 규칙으로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50%를 가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50%를 갖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가 내려가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기관 투자자들도 무게중심을 자율주행에 두기 시작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는 두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구나라고 이번에 이제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보통은 이제 대단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6월 말까지 해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FSD의 언슈퍼바이즈 부분을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로드맵이 되게 중요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자기에 대한 비판을 알아야 양치기 비유를 했죠. 2019년에도 2년 안에 자율주행을 완성하겠다.
그럼 2021년이잖아요. 지금 2025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치기 소녀가 여러 번 늑대가 왔다. 그 표현도 언급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양치기 소녀 목동과 같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근데 이번엔 진짜 늑대가 진짜 왔다. 마지막이다. 믿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의 레퍼토리를 내러티브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그거와 관련된 제도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미 출범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의 그러한 이 가이던스 또는 로드맵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라는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연 이틀째 그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라면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 동안 계속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독특한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예측으로는 다시 내려갈 수는 있어요. 미국의 지금 주가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말 사이에 있었던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아직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이제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만 보는 부분들이 2024년까지는 지배적이었다라면 이미 2025년부터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 컴퍼니로서 로보틱스 컴퍼니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했고 이 부분들이 지켜진다라면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아무리 테슬라라도 매크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죠. 매크로적인 변화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변화라든지 또 하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 뒷부분에서 좀 풀겠지만 딥시크로 유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에게 불똥이 좀 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떠한 외부적 환경 요인만 아니라면 테슬라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번에는 늑대를 봤다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율주행의 현실화 가능성 부분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계속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테슬라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아닌가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확정한 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무려 45%나 올랐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럼 이 정도의 상승이 또 올까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상승도 올 수도 있고 더 큰 하락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가를 규정하는 것이 이제 3대 요인이라고 한다라면 하나가 매크로적인 영향이고 하나는 실제로 매출 성장이고 세 번째가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잖아요.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했던 것은 세 번째죠.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로 이 주가가 올랐고 또한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가 생겼죠.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최고점을 다시 갱신했던 이런 좀 현상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제가 1분기 때 많이 배우게 된 거는 실적 발표 때 매출 오르지 않았거든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2.1% 올랐지만 뭐 이거를 뭐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이 기대치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투자자들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이번에 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은 과거에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7월 때 2024년 7월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빅 컴퍼니와 FSD의 라이센스를 대화하고 있다, 협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복수, 싱글러, 그러니까 단수를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협상인데 또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또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걸 적용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작은 회사랑 할 생각 없고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랑 할 거고 또 카메라 8대 적용하고 FSD와 관련된 이 칩 들어가고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 4라고 할 수 있죠. 칩 들어가고 이러면 오래 걸릴 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복수를 썼습니다. 여러 완성차 업체와 FSD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다. 대단히 현실감 있게 또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대단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풀리기 위해서는 다 연쇄 작용입니다. 연쇄 작용을 하는데 우선은 FSD가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기 일론 머스크가 자신하고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는 최대한 늦출 거예요. 왜냐하면
하원과 상원의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의 인수위라는 곳에서 이런 신호를 보냈었죠. 지금 주정부 따로 연방정부 따로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 절차를 단일화하겠다. 그래서 연방에서 허가하면은 모든 51개 주에서 다 되게 하겠다.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못 파는 주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딜러를 통해서만 자동차를 판매될 수 있는 주법이 있는 곳에서는 온라인으로 파는 테슬라 차량이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보험회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주도 있어서 테슬라가 지금 보험도 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에서 보험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러한 규제적인 요소들이 이번에 풀릴 수 있다는 것은 주마다 해야 될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가 정부에다 제출해야 돼. 이건 데이터를 구성해서 제출해야 되죠. 이것이 연방 정부 하나로 된다라는 것은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법이 바뀔 때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 이거를 지연시키고 있을 거라는 부분이 첫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번에도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지만 FSD 14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FSD 13도 지금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FSD 14 정도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을 얘기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FSD 13보다 14가 더 도와질 거고요. 이 14로 시험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공개적인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테스트를 그렇게 된다라면 5월 달에는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 공개 테스트를 할 때가 상용화보다 더 중요한데 이때 뉴욕 타임즈나 BBC나 머니투데이나 뭐 다 갈 거 아니에요. 다 가서 다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제가 비유를 드는 거지만 스타쉽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투자자들을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작년에 8월 달에 하겠던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여러분 10월 10일로 연기했죠. 저는 3개월 정도 연기되는 것은 테슬라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6월 말로 예고를 했지만 충분히 가을로 연기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기술이 너무나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우리 1년 연기하려고 2년 연기하려고 아니라 3, 4개월 정도는 연기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타임라인에 픽스돼서 테슬라의 주가를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통과가 테슬라에게는 역사적 전환점인데 모델 3를 대량 생산하는 것 당시에 그때 대량 생산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이번 빼놓고는 작년 2017년 12월 빼놓고는 최고 신고가를 찍었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델 3가 그것을 해냈는데 그때도 시간을 많이 연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프로덕션 헬이라고 해서 생산의 지옥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체됐지만 결국은 대량 생산을 최초로 해낸 기업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거고 이것이 첫 번째 테슬라의 주가 상승의 큰 모멘텀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두 번째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기대치가 증가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가장 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자율주행의 공개적으로 연방 정부의 테스트의 통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테슬라의 FSD 매출도 급증하게 되지만 더 큰 급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하여 현대기아차도 1월 달에 현대 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룹에 우리는 중국 기업하고 협업을 하겠다. 즉 자체 기술로서는 자율주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완성차 자동차 업체는 토요타, 뭐 혼다, 뭐 폭스바겐, 벤츠, BMW 다 할 것 없이 르노도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은 중국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냐 테슬라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건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하고의 기술 협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죠. 미국의 차량을 수출하지 못하는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 또한 요인으로 있다라면 사실 양진영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테슬라 FSD를 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테슬라마저 버리면 트럼프로 가는 협상의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의 카드로 사실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꽃놀이 패죠.
테슬라를 버리는 것 이거는 중국 정부에게는 트럼프 임기 동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FSD가 허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SD의 공식적인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작은 지역에서라도 이것이 합법적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작동될 수 있다라면 이것의 웨이브, 이것의 도미노 이펙트는 정말로 거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또한 대단히 급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제가 앞에 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꼭 6월 말이 아닐 수도 있다. 10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저것처럼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6년이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또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워낙 네. 기대가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조정이 온다. 만약에 그러면 조정이 오는 신호를 어디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매크로적인 신호가 아니라면 우선은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가 지금 벌써 예약이 폭주하고 네. 있죠.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하루 만에 3만 대가 됐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중국에서 매달 판매량 되는 10월, 11월 판매량하고 같은 정도가 하루 만에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예약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인기가 좋을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잖아요. 예고죠. 근데 실제로 배달이 빨리빨리 돼야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구형이 됐죠. 2024년에 거의 40초 정확한 데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만 1분도 안 되는 숫자로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졌어요. 엄청나게 램프업, 양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양산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항상 모델 체인지가 생기면 양산에서 우리가 반도체의 수요를 얘기하듯이 이 양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으면서 이 양산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분기에 모델 Y가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에는 세계에서 월드 베스트 셀링카 가장 많이 팔렸던 차고 2024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분기 때 지금 구형 모델은 거의 안 삽니다. 완전히 이제 재고가 아주 얼마 안 남았고 이것도 아주 저렴하게 할인해서 구매를 할 거고 다들 1월 달은 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배달돼야 되는데 배달도 조금 될 건데 이게 조금이 왕창 풀려야 되는데 3월 말까지도 안 풀린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1분기 2025년 1분기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은 재앙을 겪게 될 거죠. 이거는 아무리 자율주행 가더라도 해도 너무했다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차가 나온다라는 걸 항상 조심해서 바라보셔야 될 것은 램프업이 양산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이거는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는 아무리 자동차 컴퍼니에서 AI 컴퍼니를 가더라도 칼을 하나도 못 팔고 AI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조정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SD 14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자꾸 사고가 난다. 자, 일론 머스크도 내러티브가 변합니다. 올해 1월 초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보다 안전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무사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이 무사고가 나오는 것은 좀 더 다음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고 그 다음엔 인간보다 수백 배 안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사고의 세계로 진입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1년에 몇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몇만 명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워낙 이것이 매년 있어 왔던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1년에 수십만 명이 죽다 보니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기계가 AI가 로봇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라면 이거는 이 사회적인 수용성이 어떨지를 지금 예단하기 어렵거든요. 그것은 그 나라마다 그 문화마다 그 사회의 어떤 수용성에 의해서 결정될 건데 여기에 대한 수용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사고로서 정부 허가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작은 사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명이 조금 다치는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대단히 큰 테슬라의 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 여기에 지금 거의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테슬라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시장은 너무나도 큰 시장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안 되는 차,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비교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짜잔 우리도 자율주행을 같이 준비할 수 있고 토요타랑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파트너로도 소개했죠. 가장 현재로서는 앞서 있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구글 이 3자가 대단히 큰 세력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